자, 이렇게 생돈을 써가지고 중국을 주적으로 삼아도 될 수 있을 정도의 억지력, 디터런스. 꼼짝 못해. 너 죽을 거야, 까불면. 그 압도적 초격차 군사 우위를 만들 때에는 당연히 그 실효를 거둘 수 있는 정책이 따라 들어가겠죠. 그 정책들을 이렇게 보면 우선 첫째, 미국이 이번에 발표했지만 첨단 부품, 첨단 기술을 중국에서 차단시키는 거죠. 그래서 14나노보다 더 미세한 공정이 필요한 반도체를 제작하기 위한 반도체 장비, 반도체 소프트웨어 금지시켰고, 그러한 전문 인력의 중국 회사의 근무를 미국 시민으로서 금지시켰죠. 그래서 우리도 그런 조치는 좀 검토해 봐야 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근무하려면 그러니까 미국 국적 혹은 미국 영주권을 포기해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 군사 지정학적으로 쐐기 박는 건 당연한 거고요. 외교 고립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에 미국은 워싱턴에 아프리카 주요국의 정상들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유니언 오브 아프리카인가? 아프리카 동맹. 거기 주요국 정상들을 불러서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때 또 우리 우리 시청자님들 다 기분 나빠하시겠지만 바이든이 넉살을 또 부렸습니다. 미국은 아프리카에 몰빵한 상태입니다. 몰빵하겠습니다. all in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호언장담을 기세 좋게 했죠. 지금 아프리카에서 중국이 너무 패악질을 부려서 데트 트랩이라 그러죠. 차관 같은 거 이렇게 고리로 놔주고 그거를 엎어치기 해서 옥죄이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아프리카가 들썩들썩 하거든요. 그거 가지고 완전히 제대로 이제 딱 아프리카 접수하겠다라고 미국이 나선 겁니다. 네. 인도는 어차피 중국이랑 쌈박질 하니까 그럴 거고, 석유 파는 중동은 어차피 석유 파는 그 돈장사에 이렇게 그래서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니까 석유 수급 체계, 생산 수급 체계의 군사적인 안보를 지켜주면 되는 거고, 그건 중국이 대체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유럽은 틀 잡혔고, 예. 동아시아는 한국, 일본, 대만 중심으로 틀을 잡고 지금 베트남, 필리핀 끌어들이고 그러면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끌어들이면 반 정리되는 거죠. 그런 겁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미국의 조치는 중국을 대체할 제조업 기지를 개발하는 거겠죠. 이게 좀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애플이 인도로 옮기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인도의 전력 등 인프라가 너무 나쁩니다. 그러니까 전압이 예를 들어서 우리는 220볼트다 그러면은 가만히 보면 그게 226볼트와 114볼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한다 이래요. 굉장히 그 편차가 작아요. 그런데 쟤들은 220볼트가 만약 공급된다 그러면 120에서 300볼트까지 공급되는 거예요. 편차 커요. 인도는. 그러면 산업기기를 다루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나마 그렇게 춤추더라도 특수한 장비 놔가지고 산업기기는 또 한번 걸러서 220볼트로 딱 맞춰서 다루겠지만 문제는 뭐냐? 전력이 들어왔다 나갔다 한다고요. 그러면은 애플 본사에 돈 있으니까 발전기 빵빵한 거 놓겠지만 그거랑 관계돼서 플라스틱 사출을 한다, PCB를 한다, 뭐를 한다 이런 데가 다 발전기 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서플라이 체인을 그런 환경에서 개발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방향이 이렇게 잡혔기 때문에 결국 그 길로 갈 겁니다. 그걸 이제 도표로 정리해 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바닥을 그러니까 중도 자웅동체 잡아 죽이기는 곧 중국 말려 죽이기인데 바닥을 뭘로 깔은 거냐면 초격차 군사의 1년에 9천억 달러씩 들어가는 초격차 군사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글로벌 감시 정찰 정보에 기반한 장거리 신속 대응, 다시 말하자면 GISR 기반 LR3 이걸로 초격차 군사우위를 딱 정리를 하고 그 위에다가 그거랑 같이 가는 정책으로서 이제 첨단 부품, 첨단 기술 차단하는 것, 그리고 군사 지정학적 쐐기를 받고 외교적으로 고립시키는 것, 그리고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제조업 기지를 개발하는 것. 이런 구도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짧게 미국의 이런 구도가 한국에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한국에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앞으로 100년 동안 중국은 우리를 못 따라옵니다. 한국이 지금처럼 뚜벅뚜벅 나가면. 왜 그러냐? 중국이 지금도 우리보다 뭐 분야에 따라 다르지만 10년, 20년 처진 게 부지기수인데 이 지금 시기가 문명의 변곡점이에요. 그러니까 변곡점을 딱 통과하고 나면은 가속이 붙어버린다고요. 그런데 이 변곡점에 앞으로 10년, 20년, 30년 뒤진 그 체제가 그냥 정체를 해버리니까 뒤늦게 마음을 착하게 먹어서 용서를 받아서 중국이 다 자유화되고 그래 그때 변곡점에 진입을 한다 그래도 그 지금까지 받아온 그 타격 때문에 그걸 제대로 통과도 못하고 통과한들 너무 벌어져 있는 거예요. 그때는 또. 그래서 중국 앞으로 100년 동안 우리 못 추격한다.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 1990년대 초에 이제 중국과 우리가 수교를 하고 미국이 중국 키우기를 하고 중국 사랑에 빠져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샌드위치가 될 거다. 중국이 한편으로 쫓아오고 우리는 선진국에 도달은 못하고 우리가 중간에 딱 밀려갖고 골로 돌아가실 수 있다. 이거를 많은 그 정책 기반자들이나 연구자들이 많이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벌어진 일은 뭐냐면 우리가 중국의 소부장을 팔면서 오히려 우리가 준 선진국 역할을 올라서고 중국으로부터 막대한 무역 흑자를 누리는 그러한 상태로 가면서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문화는 반공과 자유, 공화가 무뎌지고 물질주의에 물들었지만 우리의 경제는 굉장히 고도화됐다고요. 지난 한 25년 동안. 그러니까 정신이 망가지면서 물질은 고도화된 그런 상태였거든요. 근데 이제 거꾸로 그게 지금 거꾸로 말려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중국과 이렇게 이제 디커플링이 일어나면 한국은 굉장히 어렵죠. 어려운 거예요. 세계가 다 어렵지만 한국도 한국 나름대로 어렵죠. 그런데 그렇게 이제 우리가 디커플링 돼서 돌아가는 이런 상태인데 우리한테 그럼 그동안 숨어 있던 문제는 뭐냐? 중국이 계속해서 우리를 추격해 오는 거였거든요. 이 첫 번째 우리 쪽에 가진 의미 뭐냐? 앞으로 중국 추격 걱정 안 해도 되는 시기 100년은 유지된다. 그리고 100년 후에 중국이 착해지니까 그건 추격이 아니라 그건 공생 공영이 되겠죠. 한 30년 후쯤엔 착해질 거예요. 이제 추격 성공하고 나면은 이제 뭐 한 100년 지날 텐데, 예, 그때는 공생 공영하면 되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 제가 이거 한번 전에 보여드렸는데 중국 제압 순치에 있어서 한국이 미국의 최대의 파트너죠. 한국이 중국의 심장을 겨누는 비수죠. 한국의 군사 지정학적 위상, 동북아시아 이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는 거, 이게 아주 엄청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미 우주군이 파병된 나라가 한국이고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미국 미사일 방어 체제가 현지국의 미사일 방어 체제랑 통합하겠다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 연동 통합한다는 게 뭐냐면 한미가 위성 정보를 공유하고요. 정찰기 정보를 공유하고요. 레이더 정보를 공유하고요. 그 다음에 한미가 미사일을 요격을 할 때 서로 표적 할당하고 서로 연동하고요. 그게 미사일이 맞았나 안 맞았나, 요격 미사일이 맞았나 안 맞았나를 또 평가할 때 그 정보도 같이 공유하고요. 뭐 이런 거요. 그냥 한 몸이 된 것처럼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겉으로는 또 일부 부분적으로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중국이 우리를 엄청 겁나게 되죠. 왜 그러냐면 쟤들 진짜 열받으면 미국이 아무리 만류하더라도 자기들의 미사일 방어 체계와 자기들의 전투기, 자기들의 군함 그걸 링크 K로 엮은 상태에서 중국이랑 한판 붙겠다고 덤빌 수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둬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 너무 중요한 거라 또 국내 언론이 이 각도에서 많이 조명을 안 해서 다시 한번 VOA 이걸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주도의 미사일 방어 체계 MD에 한국이 편입하지 않더라도 다양한 형태의 협력이 가능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주한미군의 우주군 부대를 설치함으로써 통합 미사일 방어망 구축에 더욱 가까워졌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이 미국 주도 미사일 방어 체계 MD에 참여할 계획이 없다고 재확인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실질적인 미사일 방어 체계 통합 운용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반벤디펜 전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수석 부차관보는 한국이 미국 주도 방어 체계에 함께한다면 더 효과적인 미사일 방어가 가능해진다고 밝혔습니다. I mean, it's not necessary, but it certainly would be desirable. I mean, clearly the overall effectiveness of missile defense would be better if South Korea were networked into such a system. Certainly, even if South Korea was not part of this regional system, they would still, be able to operate together and work effectively. It just would not be as effective as if it was, if part of this overall network. 물리학자 출신의 미사일 전문가인 로라 그레고 매사추세츠 공대 연구원은 미한일 3국이 북한 미사일에 관한 실시간 자료를 공유하기로 한 시점부터 이미 미사일 방어 통합으로 향하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는 통합 확대의 지표라면서 허위 경보를 막고 미사일 발사 시 더 빨리 미사일의 종류와 비행 지점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주한미군의 우주군 부대가 설치되면 미국의 위성 정보가 한국군 패트리엇 포대와 다른 미사일 방어 포대에 직접 전달될 수 있다면서 미국과 한국 간 미사일 방어에 대한 협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미한일 미사일 방어 통합 논의와 주한미군 우주군 배치 등은 결국 북한과 중국의 행동이 초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Let's be clear. China and North Korea are already pushing South Korea to be thinking along those lines. South Korea isn't doing this because of any evil intent by South Korea. They're doing it because the missile threat is significantly increasing. 전략국제연구소 CSIS 미사일 방어 프로젝트의 마사오 달그렌 연구 이 아까 브루스 베넷 얘기 보면 이게 너무나 엄청난 일이라 변명하듯이 얘기하잖아요. 이 엄청난 일을 자초한 건 너희다. 이거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미국이 자국의 MD 체계에 타국의 MD 체계를 이런 식으로 밀접하게 연동을 시키고 그걸 위해서 우주군을 그 타국에 파견하는 유일한 케이스가 한국입니다. 이건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정말로. 예, 그래서 두 번째가 이제 한국이 중국의 심장을 겨누는 비수다. 미국 최대의 파트너다. 세 번째가 뭐냐? 예, 미국의 세계 전략 파트너죠. 유럽에서는 저 유럽 자유벨트, 제가 젯벨트라 그러는데 저 젯벨트, 유럽 자유벨트에 무기를 공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남아에서는 필리핀을 미군이 다시 들어가거든요. 주둔을 하는데 우리가 필리핀이랑 또 같이 미리 다 땅을 다져놨잖아요. 지금 베트남 보고 우리 또 가서 뭐 땅 다져놓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베트남도 우리랑 아마 군사협력이 많아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미국의 세계 전략 파트너예요, 이제.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 북한 자유화에 있어서, 북한 자유화에 있어서 이게 우리랑 이제 입장이 같죠. 이게 이제 그 전에랑 많이 달라진 게, 제가 말씀드리지만 미국은 거의 최근까지, 그러니까 한반도의 현상 유지예요. 이게 너무 민감한 그런 화약고여가지고, 이거를 꼭 북한을 자유화시켜서 한국을 통일 꼭 시켜야겠다 이 리스크해서 그럴 이유가 없죠.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걸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미국 입장에서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 지금은 뭐가 됐냐?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북한이 자유화된다라는 거는 중국 공산당 체제의 심장에다가 칼을 한 5cm 들이는 상태가 돼요. 갑옷을 해제시키고 그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면서 중국인들한테 어마무시한 심리폭탄을 던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자유화에 관해서 한국과 미국이 입장이 일치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뭐냐? 중국이 이제 중국을 대체하는 그 제조업 기지를 우리가 이제 그런 제조업 기지를 전 세계에 그런 제조업 기지가 만들어진다고 할 때 예를 들어서 전력, 상하수, 도로, 항만 등 인프라 누가 가서 지을래? 3분의 1점은 한국 기업이 가서 짓고 있을걸요? 큰 규모는. 이게 이제 그림이 뭐냐면은 그 터키 다다넬스 해협을 가로지르는 카나칼레 대교죠. 2,000m가 넘는 세계에서 가장 긴
현수교입니다. 현수교로서 세계에서 가장 깁니다. 이 다리가 참 멋있는 명품인데요. 그 지중해와 흑해를 연결짓는 해협이 사실은 두 개죠. 서로 연달아서 하나는 보스포러스 해협이고 또 다른 하나는 다다넬스 해협인데 보스포러스 해협은 다리 놓기가 편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기존에는 보스포러스 해협 쪽에만 3개의 다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다넬스 해협 쪽에 하나의 근사한 다리를 놓으려고 하는데 그 다리를 누가 놓았냐? 한국이 놓았죠. 대림건설과 SK건설이 총대를 메고 놓았습니다. 세계에서 현수교로서 가장 긴 다리입니다. 뭐 이런 사례는 하나 둘이 아니죠. 뭐 중동의 무슨 담소화 시설부터 해서 뭐 원자력 발전소부터 시작해서 그 전력, 상하수, 도로, 항만 이거 절반쯤 한국이 다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제조업 서플라이 체인 할 때 우리가 중국에서 서플라이 체인 개발해 준 게 누구예요? 우리 회사들이었지. 여기서 나가서 플라스틱 사출, PCB 다 그거 처음에 다 했죠. 예. 그래서 그러한 그 서플라이 체인 개발할 때 한국 업체들이 잘하죠. 예.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런 역할들, 그러니까 한 5가지 역할이죠. 그러니까 하나씩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 첫째가 이렇게 미국이 중국 말려주기로 나간 거거든요. 그 초격차 군사 우위를 굳혀가지고 그래서 중국이 저렇게 제압 순치돼 버리면은 중국과 한국 사이의 격차가 100년은 벌어져요. 그러니까 100년 동안은 중국으로부터 추월을 안 당해요. 격차는 100년은 아니지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이번에 우주군 파병과 MD에서 보여지듯이 이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을 제압 순치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군사 지정학적 포지셔닝이 어마무시하게 강화됩니다. 그 의미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미국이 그것이 유럽에서 하든 동아시아에서 하든 중도 자웅 동체 괴물을 제압 순치하는 벨트를 만들 때 그 벨트에 필요한 경제 발전을 같이 도모한다든지 군사 무기를 판다든지 이걸 한국이 같은 파트너십으로 해주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은 미국과 한국 사이에 미국이 중국을 말려주겠다고 하면 북한 자유화에 한 표를 던지는 게 돼요. 그러니까 북한 자유화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 사이에 입장이 같아져요. 지금까지 한국도 젊은 세대로 갈수록 저는 통일은 워낙 여러 가지로 정의될 수 있어서 아니고요. 북한이든 자유화돼야 된다. 그래서 거기가 자유민주 방향으로 자치를 해야 된다예요. 제가 생각하는 건 일단 그거예요. 대한민국의 일부로서 바로 하루아침에 된다가 아니라. 그 다음에 5번째가 뭐냐면은, 이제 중국을 대체할 제조업 기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졌다. 그러니까 중국을 말려죽이는 게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뭐에서 증명되냐? 미국의 초격차 군사 우위 전략에서 증명된다. 그럼 미국의 초격차 군사 우위 전략은 뭐에서 증명되냐? 그거는 무려 8,580억 달러에 이르는 천문학적 군사비 지출에 의해서 증명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